네, 5월 13일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오전 대비 오후장 탄력 둔화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의 첫 거래일인 오늘도 흘러가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MTN 전문위원 차용주 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가운데 지금 현재 상한가 종목은 코스닥 쪽에서 두 종목이 보이고 있습니다. GNC 에너지와 KBI 메탈. 방금 전에 브리핑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지금 시장은 전력에 확실하게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속에서 지금 쉬고 있는 쪽이 그려지네요. 외국인 순 매도 상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네요. 자, 물론 하루에 이런 수급 현황을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워낙 5월 들어서, 아니 4월 중순 들어서 계속해서 반도체가 쉬었다 보니까 지금 좀 고민의 시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SK하이닉스와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흐름은 지금 좀 쉬는 구간 속에서 반도체 고민 이어가겠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반도체 한 방은 역시 엔비디아 실적까지인가라는 생각뿐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는 전력 설비 없다면 또 반도체는 소외를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22일 이후에 확인하고 사자일까요? 아니면 22일 전까지 주춤하자일까요? 일단 저는 지금 투자자분들이 사실 이미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현금 여력이 사실 부족한 분이라면 추가 매수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지금도 반도체를 매수하는데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주목을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미 이제 TSMC의 실적을 봤을 때 이미 우리가 생성 AI에 대한 생산력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을 이제 당연히 우리가 주목을 하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항상 AI 관련된 반도체들 얘기가 나오거나 HBM3 얘기가 나오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이 높게 움직이고 상대적으로 좀 탄력이 좀 둔화됐던 삼성전자의 모습인데 저는 이런 조정들의 여파가 있을 때는 계속 꾸준하게 모아가실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이제 관점에 따라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기존 투자자와 그리고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매수를 하는데 충분히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내가 이미 반도체 포지션을 지금 오버행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기서 지금 추가로 매수해서 내가 조금이나마 뭐 손실을 좀 낮춰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이번 주에 발표하는 CPI 그리고 PPI에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소비 심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미시간 대에서도 발표를 했던 소비 심리 지수가 조금 일부 후퇴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제 생산자 물가에 대한 비중들이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가격을 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주중에서 이제 바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이 지표들의 발표 현황을 보시면서 추적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는 거의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CPI, 매크로 지표도 확인하셔야 되고 현금 여력에 따라서 지금 구간도 매수가 가능하긴 하지만 현금 여력에 따라서 비중 조절이 필요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확실히 진짜 TSMC가 4월에 엄청난 또 실적치를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TSMC 쪽에서는 엔비디아 AI 반도체 주문을 이미 3년치를 또 확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들면서 삼성전자에게는 계속해서 힘 빠지는 뉴스만 좀 들려오고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 자, 차용주 위원님. 지금 근데 사실 우리 주말에 확인했었을 때는 반도체 관련해서 정부가 10조 플러스 알파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반도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뜨뜻미지근하고요. 오늘 그래서 후공정이나 패키징 쪽으로 좀 갈까 싶었더니 딱히입니다. 이럴 때 역시 이쪽도 밀리면 줍줍 구간이 맞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재료들, 개별 재료들, 그리고 산업의 흐름, 그 다음에 시장에 있어서 다른 참여자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반도체는 누가 뭐래도 지금 대세입니다. TSMC가
그 3년치 주문을 받았다라는 것은 최소한 3년간의 흐름이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예. 단지 이제 거기서 실적과 그 퍼포먼스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라는 부분들이고 삼성이 일단 뭐 엔비디아의 그 테스트에서 지금은 뭐 어찌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탈락했다라고 하지만 이건 탈락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준을 못 맞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입장이지 우리가 한 번 제출했다가 아니야 그럼 넌 기회 없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건 흐름이에요. 근데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좀 별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새로 나올 재료들이 있을까요? 아무리 엔비디아 실적이 호실적이 나온다 하들 그게 시장에서 새로운 뉴스가 될까요? 오히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좀 삐끗하면 지금 기대감들이 막 놓여있는 상태였는데 기대감이 갑자기 확 꺾이면 그게 더 위험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외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네. 이제 뭔가 좀 평상시 못 먹어봤던 것들을 먹는 거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고 흥분되는 건 아니죠. 거기서 더 흥분되려면 아주 뛰어난 진짜 이런 걸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진짜 뭐 어디 가서 짜장면을 먹자 그러면 좀 실망한 감이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그런 걸 조심해야 돼요. 지금 온갖 재료들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2,800선에 대한 것들이 다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지난번에 부딪혀서 이번엔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못 가면서 다시 밀어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균열점들이 조금씩 보입니다. 반도체만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엔터주들의 균열점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된다라면 피터 린치가 얘기한 것처럼 파티가 끝나기 전에 나와야 된다라는 격언이 저는 문득 떠올라요. 지금 파티는 계속 진행되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더 진행될 겁니다. 근데 파티 장소 한쪽에서는 술 취한 친구도 보이기 시작하고 뭔가 흥분에 극도로 달한 친구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도라면 조금 이익을 챙기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익을 챙기고 파티가 조금 안정될 때까지 보셔야지 지금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겠다 오히려 모아가야 되겠다 저는 지금 오늘 시장의 모습들이 많은 분들이 일단 이익을 챙기자라는 쪽으로 돌아섰다라고 봐요. 저는 여전히 반도체는 모아가야 된다라고 보여지지만 네. 그 모아가는 것 자체를 서둘릴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반등의 시그널이 보일 때 그때부터 모아가는 전략으로 삼아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싸게 산다라고 한다면 조정시 매수인데 그 예. 조정이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조정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조정 이후 반등시 매수 이렇게 용어를 적절하게 구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등이 확실하게 보여지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서 또 열심히 열일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애플이지 않을까 싶은데 애플이 한번 AI와 결합된 아이폰, 뭐 아이패드, M4 칩 등등에 대한 키워드들이 시장에 등장하니까 AI 소프트웨어단들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까지 같이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자, 김덕호 대표님, AI 쪽으로 수급 이동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일단 오늘 좀 아침에 뉴스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음성 비서 이야기였거든요. 오픈 AI가 뭐 사람 말 알아듣고 대화하는 음성 비서 출시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애플도 음성 비서 시리의 차세대 버전 공개하겠다. 근데 이제 한참 전이죠. 2012년에 애플이 시리 얘기했을 때 그때 우수수 상한가 갔었던 추억도 있었는데 오늘은 브릿지텍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기는 했는데 수급의 강도 체크해 주시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순매수의 누적봉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들이 나오냐 이거는 이제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챗GPT로 인해서 나타난 나비 효과가 생긴 것도 불과 이제 작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왔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너도 나도 이제 이 챗GPT와 같은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한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선뜻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의문점이 생기는 게 지금의 AI는 실용성이 얼마나 있는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AI를 통해서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 사업 확산성이 있는가? 이거를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그동안 AI주 관련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뭐 폴라리스 AI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었죠. 이거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처리해왔던 문서 데이터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이 데이터들을 통해서 작성하는 뭐 노하우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이 자체 학습이 되기가 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당장에 좀 급등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인세이브 시스템즈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조금 더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병행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스퀘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사실 일반 유저가 당장 이용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용자들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 기업들이 당장의 매출들을 조금 더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이제 이용자의 폭이 넓은 기업일수록 일단 성장성은 두드러진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애플이 이번에 이제 WWDC, 그러니까 연례 개발자 행사에서도 마찬가지로 iOS 18번째 버전을 또 출시하게 되면서 새로운 이제 AI 모델들을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게 이제 이제 당장 공개가 될 당시와 그리고 실제 이제 시장에서의 분위기는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소프트웨어 중심보다는 이제 우리가 하드웨어, 즉 우리가 HBM3를 비롯한 반도체 종목들에 좀 집중이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좀 요약을 드릴 것 같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그럼 시스템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강조가 되려면은 언제가 이제 결국 시장의 분기점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가격을 얘기할 때는 DDR4, 그러니까 8기가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HBM3를 기준으로 해서 가격이 지금 얼마가 됐느냐? 지금 현재 칩 가격에서 지금 적층이 얼마가 됐느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반도체 가격 기준이 DDR4의 기준이 아닌 경우에 좀 더 활용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 특히나 이제 챗봇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당장에서는 실적 자체가 지금 좀 탄력이 지금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실적을 내고 있거나 실제 지금 서비스를 하드웨어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내고 있는 뭐 플리트와 같은 기업들이라면은 한 번 정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단에 있어서 좀 투자 포인트 좀 좁혀주셨으니까요.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애플 얘기가 나왔으니까 딱 하나만 더 집중 한번 해볼게요. 폴더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수요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도 있어 보여서 근데 우리 최양주 위원님 AI 폰에는 글쎄 물음표셨잖아요. 애플의 폴더블 쪽에서는 어떤 물음표예요, 느낌표예요? 제가 조금 그동안 좀 공부가 좀 부족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왜요? 폴더블은 일단은 예. 지금 이제 이 폴더블에 대한 인기는 조금 이제 주저되고 있으니까 애플폰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AI가 보통 이제 저희가 챗GPT 같은 경우 이제 사용하게 된다라면 거대한 이제 서버와 전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력들 때문에 지금 저전력 반도체로 이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ARM 기반의 반도체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쵸?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애플이 애플 실리콘이라는 반도체 회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M7이라는 반도체 칩을 스스로 개발했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통신 없이 인공지능을 하자라는 게 온디바이스 AI 개념입니다. 그걸 이제 삼성이 먼저 터뜨렸고 그쵸? 애플이 이제 다가오겠다라는 거죠. 근데 애플의 저력은 뭐냐면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발주자를 따라잡는 그런 저력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었던 챗GPT와 관련된 서버형 인공지능이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애플이 주도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로운 수요를 이끌 가능성이 새로 생겼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삼성의 갤럭시랑 애플이 나왔을 때 보면 이게 자동 번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진화된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어.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우리가 엔비디아와 하이닉스에 대한 서버용 PC에 대한 힘, 그 다음에 삼성과 애플이 자체 제작한 칩을 통한 AP 칩은 GPU와 HBM이 통합된 거거든요. CPU까지. 그것이 M3라는 애플 실리콘이 개발한 겁니다. 이를 통해서 가고 있는 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애플은 자체 생태계를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적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냉정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는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OLED와 같이 이제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 폴더블 폰은 좀 지금 현재도 삼성의 폴더블 폰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점. 아무래도 저도 폴더블 쓰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이걸로 열어야 된다라는 행위 한 번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겠죠. 물론 애플이라는 그 마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폴더블보다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굳이 웨저버에 대한 이 난제를 해결하는데 삼성전자가 참 열일을 했었는데 이제 애플이 여기에 뛰어듭니다. 폴더블 쪽 관련해서는 지금 파이넴텍이 좀 많이 크게 움직이거든요. 추가 시장 반응이 있을지는 계속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 거래대금 상위단에서 대한전선 눈에 띕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강했죠. 대원전선 역시 보이고 일진전기, 비츠로테크, 가온전선, LS.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지금 찌릿찌릿 거의 고압 상태입니다. 자, 김 대표님, 전력기기단은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할까요? 사실
이쪽이 워낙 가니까요. 뭐 SOFS 천연가스단도 움직였고 지난 거래일은 전력반도체도 움직이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금씩 확산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봐야 한다면 진짜 미국 내 숫자 찍히는 변압기 쪽인지 아니면 이런 전선 쪽 계속 따라가는 흐름으로 추적해야 되는지 지금 투자 방향을 어디로 잡아야 합니까? 이거는 두 가지 다 이제 공통된 문제점 때문에 나온 현상인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저전력 현상, 그러니까 전력 자체에 대한 수요 부분들이 지금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 AI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과연 이제 에너지를 얼마 쓰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실제로 이제 챗GPT라든가 뭐 리튼 이런 생성 AI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림 하나 만드는데도 그래도 버프가 꽤 오래 걸리지만 이 그림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재판단하고 구성하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시각화를 하는 과정까지에 꽤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쉽게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그림을 그냥 어떤 그림을 그려보세요라고 해서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여러 박물관을 돌아가 보고 여기서 괜찮은 그림들을 보면서 이렇게 그려야겠다 생각하는 것까지 에너지를 단 몇 초 안에 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전력량은 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불거진 현상이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발전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발전소를 짓긴 지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우리가 뭐 천연가스라든가 혹은 이제 석유화학 중심으로 석유 에너지 중심으로 이제 발전을 했을 때는 유럽처럼 지금 뭐 노드스트림 2가 이제 막혔을 때 과연 유럽에 얼마나 빨리 이것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됐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안책으로 나왔던 것 중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였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저가 경쟁으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중국 때문에 이걸 이제 유럽이 쉽게 견제를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관세 부과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는 빨리 관세를 부과해라라고 지금 압박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세 번째로 나타났던 전력 대안차가 바로 이제 원전이었는데 이 원전도 사실은 이제 우라늄에 대한 광석이 캐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라늄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발전 단가가 조금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전주에 대한 부분들에서 조금 장기적 전망이 좀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 성장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든 아니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든 여기에 대해서 원전 자체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우한 중립지대다 보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다. 이 이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더 탄력을 높이기에는 이미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되어 있다. 그러니 탄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 상대적으로 차익 매물 좀 나온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전선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전 쪽은 다 됐다고 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력 설비도 마찬가지로 송전을 깔아야겠죠.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KBI 메탈도 뭐 동로트 관련해서 지금 이제 수혜가 있다 보니까 좀 급등을 했는데 이 모습은 이제 마치 우리가 낙수 효과가 지금 어디까지 가느냐를 이제 쫓다 보니까 결국 전선으로 돌아간 거고요. 이 전선 가격에 대한 이탈은 언제 나오느냐? 결국은 이제 구리 동 가격이 이제 톤당 이제 $10,000를 이탈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공포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일단 5월 10일자 기준으로 이제 톤당 가격은 $9,942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구리 가격이랑 지금 전선주 그리고 구리 관련으로 지금 묶여 있는 뭐 풍산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사실상 주가가 뭐 선물처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까딱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또 주가 반납하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전선주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시는 거는 좀 다소 유의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유가 등락에 따라서 뭐 금호석유라든가 SOL을 투자하셨던 거와 비슷한 사례로 지금은 어느 정도 이 가격 자체에 대한 이제 신뢰성을 좀 많이 이탈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수요 성장성은 당연히 기대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레깅 현상 그리고 영레깅 현상이 반복될 때가 이제 주가 이탈이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 신규 진입을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전력기이기 때문에 저는 전선주를 꼭 뽑아라라고 하신다면은 가능하면 전선주보다는 오히려 변압기 시장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어떨까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변압기 쪽이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조정 안 주고 가서 언제 따라붙어야 될까에 대한 좀 그런 우려는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는 다음 섹터로 좀 넘어가서 여기는 좀 더 시장이 과열인지 아니면 더 가는지를 보고 또 다음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리포트 조회 상위단 보니까요. 거의 화장품들이 많이 모여져 있습니다. 본느, 그리고 원택도 지금 이름 올리고 있고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그리고 클리오까지 확인됩니다. 각각의 개별 이슈들은 있어요. 실적 좋은 쪽, 실적이 안 좋아서 목표가 하향하는 쪽, 그리고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쪽 등등 개별의 모멘텀은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차영주 의원님 딱 말해 주십시오. 화장품 지금 고점인가요?
뭐 고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뭐 그 단답형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는 뭐 잘 예. 아시겠습니다만 코스맥스가 오늘 대량 거래 이후에 꼬리를 단다라는 것은 맞아요. 분명 우리가 예의주시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오전에 코스맥스가 뿜어냈다라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 개별 재료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우리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강했고 코스맥스가 오늘 아침부터 단연 대장으로 나왔었던 상황인데 대량 거래에서 윗꼬리를 달았다? 이거는 뭐 차트의 기본 1장 1절에 나오는 거죠. 대량 거래 이후 꼬리를 달았다. 이건 매도 사인이다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대장주들이 좀 꺾였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위기를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 올라가는데 무슨 소리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파티랑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파티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파티가 끝날 때 갑자기 딱 자, 지금부터 끝 이런 건 아니죠. 끝냅니다라고 할 때 저쪽에서도 계속 노래 부르는 맞아요. 친구 있고 술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라고 보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 특히 이제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주들을 보면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갑자기 조용했던 종목들이 오버슈팅이 좀 나오는 맞습니다.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앞서 전선도 그렇고요. 그쵸. 저는 분명 오버슈팅이 좀 나오고 있는 일부들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온이 좀 많아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개별 종목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지금 본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들 저 차트에 따라간다라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지금은 화장품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화장품이 좋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남자들이 잘 모르는 건데 여성분들이 화장품을 한번 A에서 B로 바꾸면 다시 A로 안 가죠. B만 계속 쓰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건 큰 흐름으로 가는 거죠. 아침에 화장하고 저녁 때 지우고 다음날 화장하고 이건 소모품이라는 개념이죠. 분명 저는 이거는 앞으로도 살아있다라고 보여지지만 단지 실적 대비 주가가 조금 너무 앞섰다. 그래서 조금 다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열이 된 상황. 그리고 시장이 지금 뭔가 뉴스만 스치면 급하게 또 올라서서 꼬리를 만드는 시장의 분위기이기 때문에 리스크 온으로 지금 화장품도 같이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프로와 함께했습니다. 김덕호 대표, 차영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